안녕하세요.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7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전에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구성하는 4가지는 이닝, 피홈런, 볼넷, 탈삼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볼넷을 가장 적게 내주는 투수고 홈런을 두 번째로 안 내주는 투수입니다. 이닝 소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승리 기여도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탈삼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평균 자책점, 9이닝당 볼넷, POPS가 메이저리그 1위이고요. 9이닝당 피홈런, 피출루율, WHIP가 2위, 피장타율이 3위로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비율 스탯을 찍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유일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탈삼진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9이닝당 탈삼진은 규정이닝 투수 72명 중 49위에 불과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왜 삼진이 적을까요? 앞선 영상에서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한 타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전반기만 해도 삼진이 이 정도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8.17개였던 9이닝당 탈삼진은 후반기 들어 5.88개로 무려 2.29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의 떨어진 탈삼진율은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류현진 선수의 삼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애리조나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7.7%의 포심과 25.3%의 투심을 던짐으로써 올 시즌 포심 대비 투심을 가장 많이 던진 경기가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전반기에는 포심이 29.7%, 투심이 12.4%인 반면 후반기에는 포심이 13.6%와 투심이 21.7%로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구종 분포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기 류현진 선수는 포심과 체인지업을 위주로 나머지 공을 섞는 피칭을 했습니다. 이에 포심과 체인지업의 합계가 55.9%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류현진 선수는 포심을 줄이고 투심을 늘림으로써 투심과 체인지업의 비중이 53.2%에 달합니다. 그럼 이 변화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은 우타자를 기준으로 바깥쪽 낮은 코스 모서리에 찍히는 공입니다. 반면 포심은 우타자 기준 몸쪽 높은 코스에 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투심은 다시 우타자 기준 바깥쪽 낮은 코스 모서리에 꽂히는 공입니다. 전반기 류현진 선수는 포심과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을 분리하는 피칭을 했습니다. 덕분에 포심 이후에 던진 체인지업 또는 체인지업 이후에 던진 포심을 통해 삼진을 적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류현진 선수는 투심과 체인지업을 같은 로케이션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로케이션이지만 구속 차이를 통해 빗맞은 타구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후반기 류현진 선수는 그야말로 철저한 맞춰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그럼 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류현진 선수에게 예비 FA 시즌입니다. 하지만 무리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만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닝당 투구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 류현진 선수는 이닝당 투구수가 14.59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13.99입니다. 또 하나는 팔의 각도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변화는 전혀 아니고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낮아지면 투심의 무브먼트가 좋아지는데요. 따라서 류현진 선수는 릴리스 포인트 하락에 맞춰 자연스럽게 투심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천재적인 운동 능력을 모두 가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건강한 몸으로 메이저리그의 143년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